친구들 안녕, 글비맨이야. 자, 글로벌 비즈니스만 데스. konnichiwa, 도모 데스. 요로시크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자, 이건 2019년 10월 9일의 기록이야. 내일은 일본 도쿄 출장이 있기 때문에 지갑부터 N으로 채워야 해. 6만 엔의 지폐. 한화로 현재 6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지. 저 당시에는 100엔이 1180원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어. 일본은 아직도 신용카드 사용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금을 필수로 챙겨야 해. 물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신용카드를 쓰겠지만 일본이 인프라가 낙후돼서 신용카드를 못 쓰는 경우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일본의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재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신망이 끊기는 경우도 많아서 온전히 통신망을 믿기에는 많이 어려운 그런 나라지. 그러니 지진이나 태풍이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 통신망이 끊길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야.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렇지? 출장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여권이지. 이 두 개만 반드시 챙기면 다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대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권을 챙기는 와중에 잠시 여행 기록을 살펴보니 이런저런 나라를 다녀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 왼쪽 상단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 기록이야. 그 아래에는 마추픽추에서 찍은 기념 도장인데 여권에 기념으로 찍으라고 출입구에 도장이 있어서 찍었는데 여권에는 원래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이런 국가 출입과 관계없는 스탬프 같은 것이 찍혀있다가 발각이 되면 입국 거부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지. 다들 조심하길 바래. 여권에는 출입국 관련 기록만 기재한다. 이 부분 밑줄 그리고 메모, 오케이? 그리고 아래하고 이 오른쪽 두 개가 일본 입국 허가 스탬프야. 저 당시만 해도 무비자로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표만 사면 바로 입출국을 할 수 있었어. 현재는 아직까지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입국 기록이야. 업계의 중요한 전시회가 암스테르담에서 매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는 한 번씩 반드시 방문을 했었지. 2019년 10월 10일 출국 당일 오후 1시 20분경이야. 내가 저 당시에 GS25 커피에 꽂혀가지고 잠시 커피를 한잔 하려고 들렸다가 캐리어를 한번 찍어보았어.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업무로만 본다면 이렇게까지 큰 캐리어가 필요하진 않은데 내가 일본 출장만 간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동전 파스를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 과자를 사달라는 사람, 도쿄 바나나 사주세요, 사롱 파스 사주세요, 막 이런 부탁들을 꽤나들 하더라고. 그리고 일본에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도 이 하나에 1,000원 얼마밖에 안 하는데도 품질이 아주 우수했어. 그래서 마구 쟁여놨다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거래처 직원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항상 캐리어가 가득 찼었지. 그런 목적으로 캐리어를 많이 들고 간 그런 상황인 것이지. 잠시 들고 갈 짐을 가지런히 모아서 기념사진을 찍어 보았어. 캐리어가 크기 때문에 기내로는 가방만 가지고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다 수화물로 실어야 돼. 공항에서 또 이런저런 수속을 마치고 전에 언급한 그 프라이어리티 패스 카드 기억나? 검은색 카드? 그걸로 워커힐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티나 라운지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법한 피자, 탕수육, 스파게티, 게맛살, 이른바 코도모 세토, 어린이 세트를 먹고 있는 장면이야. 나는 해외에서 고급 음식이라고 막 토끼 간 요리 이런 거 나올 때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그냥 어릴 때부터 먹던 거나 먹어야지. 탕수육이 짱이요. 이번 기회에 면세점에서 지갑을 하나 사봤는데 출장 때마다 카드하고 돈을 바꿔 넣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본 출장 전용 지갑으로 쓰려고 샀어.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 카드인 스이카, T포인트 카드 등등의 일본에서 쓰는 포인트 카드가 많아서 카드 수납이 많은 걸 좀 사보았지. 근데 내가 이 지갑을 사면서도 기업의 마인드가 좋더라고. 폐차하는 고급 자동차 시트가 대부분 천연 소가죽으로 만드는데 그걸 회수해서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더라고. 나의 환경 생각과 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감동을 받아버렸지 뭐야.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아주 칭찬해. 심지어 이런 제품 안내 종이조차도 100% 재활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구석구석 고민을 많이 한 제품이잖아. 이런 제품 너무 좋다. 탄산수 하면 보통 콜라나 사이다잖아. 공항 라운지에서는 캐나다 드라이 같은 약간 얼음 느낌의 탄산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 와서는 주로 이런 드라이류 혹은 진저 엘 같은 음료를 마시곤 하지. 지갑이 고급차에서 뜯어온 가죽이라 그런지 내구력도 아주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더라고. 다시 한번 찍어 보았어. 일반 마티나 라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워커힐 호텔이 운영하는 라운지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마티나 골드 상위 버전 라운지고, 이거는 일반 마티나 라운지야. 암스테르담 출장편에서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음에 암스테르담 출장편에서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 출발을 위해서 보딩 패스를 챙겨보았어. 좌석이 29면 이코노미에서 제일 앞쪽이야. 그리고 오른쪽 좌석 밑에 아이슬레라고 써있는 영어 있잖아. 저건 묵음이 많은 단어야. 복도 쪽 좌석을 일컫는 단어고, 발음은 aisle이라 그래. 자, 다들 한 번씩 따라해보고 가자고. aisle. 좋았어.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알아가자고. 대한항공이 하늘을 상징하는 이 색을 참 잘 뽑은 것 같아. 뭔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과 희망을 내 가슴에 심어주는 듯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규. 일본은 단거리 여행이라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도 충분해.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좌석에 앉기 전에 한 컷 찍어보았어. 2열, 4열, 2열로 되어 있는 나름 중형 사이즈 비행기였지. 조금 오래된 기체라 무슨 기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옆에 뚱땡이 항공기 A380이 보여서 한 컷 담아보았어. 창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날개 끝에 대한항공 무늬가 그려진 부분이 보여서 식별이 가능하지. 활주로로 이동 중인데 아시아나 항공 기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찍어보았어. 3구형이 욕심만 좀 덜 부리셨으면 아시아나 항공 계속 가지고 가셨을 텐데, 과욕은 항상 화를 불러. 이제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계열사가 되려 하는 참이지. 인생 참 알 수 없어. 우리 모두 과욕을 삼가야 해.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다들 마음에 새기자고. 내가 탄 기체가 이동하는 장면이야. 어느 부분에서 구형 기체인지 티가 나냐면, 최신 기종은 날개가 좀 휘어 있어요. 이게 최신 설계거든. 약간의 탄성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옛날 비행기들은 날개가 곧게 일자로 뻗어 있어. 마치 대쪽 같은 나의 성격 마냥 말이지. 근데 사람이 너무 대쪽 같으면 안 돼.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 너무 곧으면 부러져. 불의를 보면 참아야 돼. 일단 참고 상황을 지켜봐.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자, 각종 항공사들의 크기별로 모아놓은 비행기 사진이야. 대한항공, KLM, 아시아나, 티웨이, 진에어 등등이 보이는 사진이야. 이 중에 티웨이가 비행기가 가장 작아. LCC 항공사인데, LCC는 저가 항공사를 의미하지. Low Cost Carrier. 단거리 노선이 메인이니 비행기가 클 필요는 없지. 여기는 제주항공, 에어서울이 보이는 사진이야. 해지는 저녁이라 노을이 뉘엿뉘엿 하고 있어. 여기는 아시아나 전용 주차장인 것 같아. 노을과 구름이 나의 마음을 신비롭게 해주고 있어. 자, 이제 우리 하늘을 날아보자규. 언제나 활주로를 달릴 때 이 엔진 굉음은 나를 흥분하게 하지. 우리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하늘을 날아보지 않을래? 우리 비행기 안 탄 지 꽤 되었으니까 약 2분 정도 넋을 놓고 날아가는 걸 지켜보자규. 서울에서 도쿄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도심 비행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약간 도심부에서 벗어난 공항들을 이용하는 노선이 있지. 그리고 인천에서 하네다로 가는 항로도 가끔 있었는데, 이건 보편적이진 않고 일본 저가 항공사들이 새벽 시간에 저렴한 공항을 묶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 실제로 가장 편리하게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방법은 김포 하네다가 최고 편하고 좋아. 접근성에서 매우 유리하거든. 김포공항도 서울시 안에 5호선이나 9호선 공항철도를 타면 금방 가고, 하네다 공항도 시나가와역하고 매우 가까워서 시나가와역은 서울의 2호선 마냥 도쿄를 한 바퀴 도는 그 야마테선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두 공항이 도심부하고 가깝고 편하다 보니 인천 나리타보다 항공권이 항상 비싸요. 그래서 부자들의 노선이라고 부르곤 하지. 혹은 엄청 급하게 가야 한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돈 내주는 사람들은 이런 거 타는 거고, 나처럼 자영업자는 돈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으니까 저렴한 인천 나리타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지. 사요나라 한국 마타이마쇼네. 자, 이 사진들은 비행기가 안정적인 운항을 하는 고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노을 지는 태양과 이 구름들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또 나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더라고. 비행기만 타고 이런 장면만 보면
또 뭔가 그 제대하기 한 달 전부터 사회에 나가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그런 기운이 용솟음치잖아.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야. 과도한 뽕이 올라오고 있어. 다들 알잖아. 막상 제대하면 그 뽕 다 사라지는 거. 그렇다. 막상 착륙하면 또 원래대로 쳇바퀴 마냥 또 뽕은 꺼지고 다시 또 주눅들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여기가 노을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야. 이 지평선을 넘어가는 태양을 보고 있노라면 남자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뭔가 막 갬성이 솟구치는, 지난날의 여인들은 잘들 있는 건지 막 안부도 궁금해지고 막 그래. 아이시대따요. 사랑했어. 기내식은 라운지에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미리 과일로 요청을 해두었어.